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5일 임인 첫 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정원이 아래기를 도성의 주민들이 모조리 도피해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현재 머무르고 있는 자들은 노약자나 의지할 데 없는 고독한 사람들 뿐입니다. 산께서 혈혈 단신으로 의탁할 데 없는 아동과 여인들을 염려하시어 쌀을 주라는 분부를 특별히 내리셨으니 이는 실로 궁율이 여기는 훌륭한 뜻에서 나온 것으로 또한 위안하고 진정시키는 한 방도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부의 관원들이 명을 받들어 초록하는 즈음에 이미 그 쌀을 주라는 명령을 알아버렸으니 지금 중지하여 그들의 큰 기대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탁제의 관원이 군량을 걱정하여 수대로 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식구 수대로 다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집 및 호소할 곳 없는 여인과 아동들에게는 쌀과 소금을 나누어 주고 성상께서 구휼하는 뜻을 포고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5일 임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요사이 4세가 날마다 위급해지고 있습니다. 전일에 외적이 죽산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고는 동궁이 편치 못할 듯 하기에 종묘사직을 받고 그대로 떠나 봉안한 뒤에 형세를 보아 서울로 돌아오도록 정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홍문관과 간언이 말한 바가 실로 원대한 생각에서 나왔으니 당초에 계청한 대로 동궁은 속히 올라오도록 하고 종묘와 사직은 대신으로 하여금 봉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5일 임인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소문을 듣건대 포수와 별감 등이 일로에서 갖가지 폐단을 일으킨다고 하니 지극히 놀랍다. 만약 종전과 같이 폐단을 일으킬 경우 장 100 이하에 해당되면 경중을 구분하여 처벌하고 심하면 봉관으로 하여금 수금, 형추하여 엄격하게 검칙하도록 하라. 신작, 구사맹, 허자맥에 하유하라.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5일 임인 네 번째 기사 밤 4경에 상이 별전에 나아갔는데 비변사 당상 홍진, 좌승지 우준민, 우승지 김신원, 동부승지 최청건, 가주서 권진, 심즙, 검열, 정홍익 이 필령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 초기를 발락하기도 전에 여러 당상들이 다 흩어져 가버린 것은 무슨 까닭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대신에게 밀부를 보내 밤중에 부르면 의당 뭔가 긴박하고 기묘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손살같이 달라와야 하는데 좌상은 병이 났다고 핑계하고서 오지 않았으니 정말 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중국 장수가 뜻밖의 이런 조치를 하였는데 지나친 염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의의 병을 다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간 뒤에 흉적이 그 뒤로 돌아 나와 앞뒤에서 적의 공격을 받는다면 일이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흉적이 무슨 까닭으로 갑자기 철수하여 물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장수가 흉계에 빠져들까 염려스러울 뿐이다. 하니 준민이 아뢰기를 알 수 없습니다. 중국 장수가 우리나라에서 군기를 누설할까 염려하여 모든 일을 완전히 비밀리에 붙인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의 여러 제신들은 어떻게들 의논하였는가? 나는 그 사이 곡절을 모르니 의욕이 없을 수 없다. 외적이 물러가는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별로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이와 같이 하니 흉물을 예측할 수가 없다. 중국 장수는 반드시 적절하게 적정을 듣고 나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인가? 하니 홍진이 아뢰기를 어제 저녁 비변사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이 외적이 안성을 격려하여 곧장 여주로 향하여 상류로 돌아 나오려는 것이 아닌가 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렇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김수는 말하기를 외적은 필시 충주의 길을 택하여 영남으로 철수해 돌아갈 것이다. 중국 장수가 상세히 정탐한 뒤 이어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으니 의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였고, 유성룡은 역시 말하기를 외적이 바로 쳐들어올 수 있는 세력을 갖고 있는데 무엇을 꺼려 이렇게 군사를 몰래 움직여 돌아다니는 계책을 세우겠는가 하였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그 뜻은 알 수 없다 하니 홍진이 아뢰기를 흉적의 변사를 예측할 수 없고 용병하는 것도 신미하니 철수한다는 말 역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장수가 지금 추격하려고 하니 그의 하는 바를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도 김수의 말과 같았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지나치게 의심하는지 모르지만 저 외적이 그 짓으로 패전하여 물러가는 체하면서 중국 병사를 유인하여 형세가 나눠지고 힘이 약하게 만든 뒤에 돌아올 계책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였다. 홍진이 아뢰기를 김수에게 들으니 중국 장수 역시 그런 염려를 하여 이미 부대의 병력을 용인과 죽산 등초로 보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사를 뽑는 일에 대해서는 극히 정예의 병을 가려 격리의 질책을 사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격리가 처음 왔을 땐 접반사의 서장만 보고도 매사에 화를 낸다고 하기에 대단히 의심스럽고 두려웠었는데 서울에 온 뒤로는 나를 매우 공손하게 대하고 심기를 평이하게 가져 별로 화내거나 질책하는 경우가 없으니 필시 사세가 그렇지 아니한 줄을 자세히 알아 그럴 것이다 하자 홍진이 아뢰기를 경리가 김수에게 말하기를 일찍이 평양에 있을 때 그대 나라가 모든 일을 조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여겼는데 지금 와서 보건대 아무리 힘을 다하고자 해도 형세가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 부디 힘써 조치하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제장들이 물러나 돌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싸워 수급을 바치게 된 공은 그 다 경리가 이곳에 와 있기 때문이니 그 공이 적지 않습니다. 전일에 강가에 갈 적에 제동 역시 그의 뜻을 몰랐었는데 이는 대체로 단기로 대중의 앞장서 장사들을 격려시키려는 뜻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수급을 벤 것은 모두 격리의 힘이었다. 군량을 준비하고 병마를 뽑아 보내는 일을 서둘러 시행하여 그의 뜻을 거슬러 뜻밖의 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5일 의민 5번째 기사 윤승훈을 사헌부대 사원으로 이함을 장령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6일 개미호 첫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동궁을 소환하여 종묘와 사직은 대신으로 하여금 그대로 봉행하게 하고 이것이 과연 대신이 봉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가에는 하루라도 종묘와 사직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여기에 계시고 종묘와 사직은 밖에 있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을 감동시키고 인심을 결집시키는 방도이겠습니까? 정리로 헤아려 보건대 지극히 미안스러우니 속히 봉안하도록 명하소서. 근신을 특별히 보내 동궁의 소환을 선유하는 일은 사체가 지극히 중대하니 일단 이 명령을 받았으면 절대로 신하가 사사로운 일을 돌아볼 때가 아니며 또 환가할 때에도 후이하여 서울에 들어왔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부지학 신식은 동궁을 소환하러 가는 것을 빌미로 마침내 근친할 계획을 세워 상소까지 하였으니 너무도 형편이 없습니다. 추구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종묘 사직에 대한 일은 이미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신식을 추구하는 일은 아른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6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흉적이 지극히 근사하고 용병을 잘하여 변환하는 것이 한이 없다. 지금 외적이 군대를 세 길로 나눠 그 한 부대가 곧장 경기를 공격하여다가 이제 까닭없이 갑자기 퇴각하고 있다. 만일 외적이 거짓으로 물러가는 채 하는데 중국 군대가 그 꾀에 빠져 정예병을 다 동원하여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 후 다른 길에 외적이 그 뒤로 돌아 나와 바로 한강을 공격하여 근본을 뒤엎는다면 어떻게 될지 차마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럴 이치는 절대로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꼭 그럴 리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것은 큰일이니 정원은 마땅히 거짓인지 사실인지의 곡절을 상세히 물어보도록 대신에게 말하라.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6일 계묘 세 번째 기사 경리 사호 낭창이 와서 아뢰었다. 어떤 장관이 어느 지역에 참액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각 장관이 여러 곳에서 참액한 수가 9,753명이며 말이 4,000여 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과장된 것 같은데 그들끼리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촉하고 있습니다. 다시 더 상세히 하게 듣고서 아뢰겠습니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6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좌이정 김응남이 상차인데 그 대략에 대적이 쳐들어와서 장차 도성을 핍박하려 하는데 중국 병사는 수가 적어 약하고 우리 군사는 무너져 흩어졌으니 오늘날의 일이 진실로 통곡스럽습니다. 만약 전쟁을 완화시킬 수만 있다면 아무리 구차스럽고 고식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도움은 없고 해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또한 경거 망동하여 후회를 끼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노가 16역을 초치하여 전쟁을 늦추려고 하고 소 안차란 역시 16역을 이용하여 전쟁을 늦추려고 합니다. 16역은 바로 외노와 친밀한 처지이며 소 안찰과 16역도 또한 친밀한데 외노가 굳이 16역을 통하려고 하고 소 안찰이 꼭 16역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현 군무는 16역의 정상에 놓아여 그를 적신으로 지목하고 있고 제독과 경리도 안찰을 꼭 옳게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총병은 요사이 외노가 한 짓을 16역이 사주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황조에서까지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붕괴하여 바야흐로 주의를 다스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안찰의 요청만 듣고서 경솔하게 제의번을 올리고 자문을 보낸다면 지금 와 있는 중국 장수의 마음만 크게 잃을 뿐 아니라 아마도 후일에 이 일로 인하여 천하의 공론의 주의를 얻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신의 요리색은 생각으로는 현 군문이 이미 오종도로 하여금 몸속 외적의 군영에 가서 전쟁을 완화시키려는 계책을 세우도록 하였으니 이 사람은 언론과 신의가 또한 충분히 겨냥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을 도모하고 주의를 우리나라에 전가시킨 16역과 비교하면 어찌 하늘과 땅 차이일 뿐이겠습니까? 만약 종도가 군문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일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100명의 16역이 있을지라도 또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대신의 반열에 끼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큰일을 당하여 각자 소견이 있는 법이니 어찌 그 똑같이 아니한 것을 강변하여 갖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오종도가 내려갈 것이라고 하였다면 16역은 내려갈 필요가 없다. 비변사에 의논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6일 계묘 다섯 번째 기사 함경도에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연속적으로 8번이나 지진이 일어나 담벽이 모두 흔들리고 새우와 짐승들도 다 놀랐으며 이로 인하여 병들어 누워 일어나지 못한 이도 있었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6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김찬월 의정부 우참찬으로 송준을 사헌부 장령으로 이 빌형을 사관은 헌납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6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래기를 방금 파바라의 보고에 의하면 파, 시, 양, 유격이 추격하여 외적의 머리 18급을 베고 바야흐로 승승장구하여 추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산부가 아래기를 국가의 형세가 위태로워 잠시도 보장할 수 없으니 이런 때를 당하여 신하가 된 자는 심력을 다하여 생사를 돌보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외적의 소식이 급박하다고 보고된 후로는 조정의 여러 신료들이 서로 잇따라 도망갈 뿐 아니라 제시로서 유식한 사람들까지도 외방에서 어그정거리며 관망하는 자가 많아 군부의 급난을 보고도 달려오지 아니하니 군신의 대의가 아예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데도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동지중 주부사 홍여수는 정경의 반열에 있는 신분으로 해가 지나도록 시골에 물러가 있으며 전적 조정립과 직강 이심은 모두 시종하는 사람으로서 정사하고 한번 떠나간 뒤로는 오래도록 조정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종묘 사직이 이미 옮겨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달려오지 아니하니 여론이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모두 파직시키고 소용하지 마소서. 전 민서는 이렇게 위급한 때를 당하여 바로 도망갈 계책을 꾸며 가족을 거느리고 먼저 빠져나갔으므로 현저하게 탄핵당하여 파직되었으나 도로 소용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으니 여론이 매우 온당치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쓰여진 이름은 삭제하는 등의 일을 승전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이조좌랑 홍경신은 양찰원의 접반사 종사관으로 서울에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뒤에 쳐져 바로 복명하지 않았으니 사명을 받던 신하로서의 의리를 잘못 잃어버렸습니다. 파직시키소서. 신들이 종묘와 사직을 봉안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전후에 걸쳐 의논드린 것이 지금 이미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윤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국가에는 하루라도 종묘와 사직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동궁을 이미 소환하고서도 아직까지 봉안하라는 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정례로 헤아려 보건대 지극히 미안스러우니 속히 봉안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홍여순 등은 다만 파직만 시키고 홍경신과 민선에 대해서는 아랜대로 하라. 종묘와 사직에 대한 일은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군문이 격리의 제본을 통하여 성지를 받들었는데 그 제본은 우리나라의 전스에 대한 내용과 인심을 진작시키고 주객이 격리할 일을 자세히 개진한 것으로서 구절구절의 깊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종 대의로서 권면하면서 죽음 속에 삶을 구하는 자세로 의심을 내지 말라고 경계하기까지 하였으니 그 보존하고 구휼해주는 황상의 뜻을 우러러 몸받은 것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남원과 전주가 함락당한 일에 대해서는 미처 주문하지 못했는데 지금 외적이 충청도에 마구 쳐들어와 이미 경기를 핍박하고 있으니 유정의 군사를 독촉하고 아울러 군량을 속히 운송하여 시급이 처음 무찌르도록 하는 뜻으로 배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다만 여기에 격리와 제독이 있어 스스로 처리할 것인데 우리나라가 번번이 중국 병사를 독촉하다니 도리어 미안스럽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래기라. 제독이 파, 시, 팽 세 장수에게 분부하여 금강가에서 외적을 추격하도록 하였는데 어제 또 46급을 베었으며 진천의 외적은 이미 형강을 건너 떠났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충청도 당직면 전대흥 등지에 이달 13일 이후로 연 3일 동안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떤 곳은 하루에 서너 번, 어떤 곳은 하루에 대여섯 번 내지 7번 연거푸 지진이 일어나면서 기왓장이 진동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8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이철을 사헌부 지비로 유경종을 예문관 대교로 심액을 검료로 삼았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8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관 절사 정윤우가 장계하였다. 병사 이시언의 치부에 외적이 보은과 직산 등체에 침범해 와서 가득 진을 치고서 중국 병사와 대치해 있다. 내포 각고 우레도 모두 외적이 잔뜩 찼는데 병사가 거느린 장졸들은 모두 좌도를 피난하여 자도로 피난하여 숲을 사이에 숨어버렸으므로 불러 모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변도가 통하지 못하고 또 수령 등이 간 곳도 까마득히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인 모화관에 거동하여 이부총 이름은 이여매이다. 영접하고 위문하였다. 상인 이르기를 대인이 우리나라에 재차 왕림하여 하느라 멀리 먼 길을 달려오셨는데 그동안 노고가 없었소이까 하니 부총이 말하기를 직분내의 일인데 어찌 노고를 따지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독대인께서는 지금 어느 곳에 계시고 무슨 벼슬에 올랐으며 몸은 편안하신지 모르겠소이다. 우리를 구제해준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 시민들은 지금까지 감축할 그 언덕을 잊지 않고 있소이다 하니 부총이 말하기를 현재 북경부에 계십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외적이 재차 흉물을 드러내어 이미 경기 안까지 쳐들어왔는데 다행히도 여러 대인들의 위력을 힘입어 어육이 되는 참화를 모면하게 되었으니 대단히 감사하외다 하니 부총이 말하기를 외적 한 사람이라도 죽여 국왕에게 미처 보답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그러나 천조의 대병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일제히 도착하기만 하면 한 번의 북소리로 소탕해 버릴 것인데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우리가 스스로 진기하지 못하여 죄가 너무 큰데도 황조는 재차 대군을 보내 시종 구제해 주시니 황은에 감격하여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산부가 아뢰기를 근래 기율이 무너져 수습할 수가 없으니 지극히 안심스럽습니다. 오늘 거동하실 때 어가뒤의 표기를 잊어버리고 받들고 가지 않다가 하리를 불러 힘문하자 비로소 돈의 문 안으로 뒤늦게 따라갔는데 병조의 차비 낭청 또한 따라오지 않았으며 도총부의 낭청은 비록 왔었지만 표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멍하게 살피지 않아 막중한 군용으로 하여금 빠뜨려 구비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무릇 보고 들음에 놀라지 않을 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조와 도총부의 해당 낭창들을 모두 나국하소서. 엄하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자빈들이 마구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인들까지도 공공연히 출입하여 군부는 대연슬에 물러가 있으면서 금지하지 않았으며 병조는 고훈 장군군을 전혀 차정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심지어는
근부의 좌변을 담당했던 낭청과 병조의 생낭청을 모두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래기를 방금 경리가 침방에서 좋아 울음을 리치고 통사 전원을 불러 앞으로 나오도록 말하기를 이곳의 수토가 어떠한가? 이 배신의 병세는 지금 또 어떠한가? 나는 기력이 변치 못하고 아문도 변치 못한 사람이 많은데 수토가 밀시 평양보다 좋지 못한가 보다. 나는 천병이 평양도로 올 때에 간혹 폐단을 저지른 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마산에 이르러 한 사람을 참하였는데 이는 다른 병사들을 징계시키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어느 군령의 병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일 피난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에 그의 의복을 약탈하였고 또 오늘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 천병이 집 주인의 짊어진 보따리를 내팽개치면서 문을 닫고 들여보내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어느 한 피난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소반에 쌀을 담아가지고 가자 천병이 쌀을 빼앗고 그 소반을 불태워버렸다고 하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이런 일을 들었기 때문에 어제 방문과 폐문을 써놓고 갔었는데 지난밤에 또들이니 침방을 헐어버렸다는 소문이 있다. 그대들은 내 문화인인데 어찌하여 사실대로 나에게 말하지 않는가? 나는 4, 5인을 참수하여 각 군영의 병사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감히 폐단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싶다. 그대 나라의 사람들은 국왕의 법도를 두려워하여 감히 와서 고발하지 못하는데 외부의 폐단이 무슨 짓인들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천병이 폐단을 저지른 사유를 써서 밀봉하여 바치는 한편 외부의 백성들에게 효유하여 봉서를 담 안에 던져 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경리가 얼굴빛이 누렇고 수척하여 편치 못한 기색이 뚜렷하다고 하니 문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천병이 폐단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감히 밀고 하겠는가? 할 수 없다. 문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도찰원 성지를 받으니 양원과 진우중이 패배하여 구차스럽게 빠져나와 도망쳤으니 군법상 용서할 수 없다. 엄히 나문하여 유를 적용 중하게 처벌하라 하였는데 이에 도찰원에서 대소장령들은 모두 각기 알도록 하라 하였다. 경리가 이 사실을 괴방으로 알렸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도찰원이 성지를 받으니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0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상이 강상에서 군대를 사열하고 삼군에게 호상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너희들이 국가의 일 때문에 먼 길을 와 여러 날을 노숙하면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고생하여 편안히 거처할 겨를이 없기에 위에서 특별히 염려하고 불쌍히 여겨 친히 나와서 위로하니 너희들도 나의 지극한 뜻을 알아주리라 생각한다. 혹시라도 적변이 있게 되면 너희들은 모두 모든 여우를 죽음으로써 지키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제때의 상을 내릴 터이니 너희들은 노력하라. 내가 임금 노릇을 잘못한 탓으로 구적을 불러들여 너희들로 하여금 위로는 부모를 복양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처자들을 양육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희들이 항오 사이에 분주하면서 기갈로 고생하는 상황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국가가 단안하여 창고의 저축도 탕갈되었으므로 너희들로 하여금 굶주린 탄식이 있게 하였으니 생각이 이에 미치면 실로 마음이 아프다. 지금 약간의 소금과 간장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니 부디 나의 성의를 양해하라
하고 이어 강을 따라 내려와 두모포에 이르러 제군을 위무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하삼도에서 올라온 유랑민을 보고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하자 좌우가 말하기를 구걸에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대부분 굶주린 기색이 띠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측은한 모습으로 한참 있다가 이르기를 몹시 불쌍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0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접대도감이 하려였다. 당일에 팽파, 시, 세 장수가 먼저 올라와 왜적을 추격하였는데 현강에 이르러 접선하여 연성을 올렸습니다. 시 유격의 군사들은 14급을 배웠으며 파 유격은 손수 4급을 배고 군사들은 36급을 배웠으며 팽중군의 군사들도 36급을 배웠으며 제독의 가정은 35급을 배웠고 기타 여러 군사들 역시 뵌 것이 있는데 여러 군용의 것을 합하면 155급입니다. 왜적은 청주, 공주 두 곳의 대진이 모조리 도망해 돌아갔는데 혹은 호남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조령을 따라 사방으로 흩어져 퇴각하였습니다. 지금 이 왜적은 사람을 만나면 즉시 죽이기 때문에 길가의 마을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린 아이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0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충청병사 이시언이 치게하기를 청주에 주둔했던 왜적이 진천과 충주로 이동했기에 신이 군민을 수습하여 방의사와 함께 그 앞길을 차단하려고 말을 달려 충주에 이르렀더니 순찰사 정윤우는 제천에 있고 찬획사 이시발은 충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고군 이외의 한자빈들은 이 시발이 청주에서 패전한 뒤로부터는 모두 두려워하고 움츠러들어 깊숙이 숨어버리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소집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급의 수령까지 모두 도망하여 숨어버렸는데 청산 현감 이홍제는 일개 서생으로서 정예병 50명을 뽑아 거느리고 적진을 뚫고 신에게 와 현신했으니 지극히 가상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